군역과 요역에 대한 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향리 그 자체 역입니다. 향리의 직역이죠. 향리의 직역이 나름 그냥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았든지 향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향리의 직역을 모면하고자 하는 일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들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 할아버지 2대, 할아버지, 아버지 2대,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들 3대 이런 식으로 계속 향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향리의 직역을 민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위의 자료에 대한 보완 정도의 이야기인데 향리입니다. 기억. 가호에 공무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실무 담당, 행정실무의 주체 보조인이죠.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행정실무 그 자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향리 기억 맞습니다. 니은 토착 세력으로서 향촌 주민들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예, 맞습니다. 향촌, 이 사람들은 토착민이죠. 그 지역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양반이고 중인입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해서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통역관, 역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관 들렸고 리얼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문과를 통해 무반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 문과 응시 가능합니다. 자, 리얼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양반의 첩의 자식인 바로 서울에 대한 설명이죠. 문과 응시에 제한을 받았지 금지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이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봅시다. 11번 문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가나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나라 동쪽에 수열이라는 큰 동굴이 있다. 나라 동쪽에 큰 동굴이 있죠?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국동대열. 이름은 수열이죠. 수열. 이 제사를 지냅니다. 삼국지. 삼국지 위서 동해전에 국동대열 나오는 나라 어떤 나라죠?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고 나는 왕의 성씨는 부여시다. 왕족이 부여시고 밑에 8대 성이 나오죠. 왕족인 부여시 8시족의 대성. 이거는 백제에 대한 설명이죠. 왕족인 부여시와 8성의 귀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구려 백제인데 이 나라에 대한 시기별 관계를 봅시다. 먼저 자, 이 고구려가 있고 이게 갑니다. 여기 백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4세기 중반 가는 나와 황해도 지역을 두고 대결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자 원래 낭랑이 있었죠. 낭랑이 313년 고구려가 낭랑을 축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가 직접 얼굴을 맞대게 되면서 황해도 지역에 충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제 근초왕이 평양성에서 이 고구려 고구원왕을 전사시켰죠.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가 4세기 때 황해도 쪽에서 충돌한 건 맞는 설명입니다. 물론 평양은 약간 더 위쪽이긴 하지만 1번 답이 됩니다. 2번 자 낙동강 유역을 공격했다는 건 누구죠? 예, 가가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고 그죠? 뇌물마리간 때 신라를 도와주고 낙동강 유역을 공격했습니다. 가야를 쳤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를 돕고 낙동강에 가야를 쳤습니다. 이거는 나가 백제가 되면 안 되고 신라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수도로 함락시킨 것은 백제가 고구려를 수도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5세기 후반에 정확히 말하면 475년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수도를 쳐서 수도가 함락, 수도가 천도합니다. 웅진으로. 그 다음 6세기 전반 나는 가와 결혼동맹을 맺어서 이웃나라와 대항했다.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 백제와 신라가 433년도에 나제동맹 체결한 적이 있죠. 근데 6세기 초라 그랬으니까 6세기 전반기에는 바로 대가야가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이웃나라에 대항하였다. 이거는 나는 대가야, 가는 신라입니다. 또는 나를 신라,
그 다음에 가를 대가야를 해도 상관없죠.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아가 이 두 나라가 결혼 동맹을 맺은 적 없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니까 틀린 이야기입니다. 6세기 후반 나는 가가 지배하던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다. 함경도 지역에 진출한 나라는 바로 신라죠. 신라가 6세기 진흥왕 때 함경도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틀렸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가 드디어 나왔는데, 자, 12번 문제는 뭐냐면, 갑은,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패단을 지적하였다. 그죠? 6가지 패단. 교과서에 나옵니다.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패단을 지적하였다가 바로 성호이익입니다. 성호이익이 내세웠죠. 이 인물은 중농학파. 그 다음에 나는, 자, 우물의 비유, 샘의 비유.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우물의 비유를 통해서 소비를 소비를 많이 하자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박제가입니다. 박제가는 중상파에 속해 있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입니다. 1번, 갑은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학을 연구했다. 예, 맞습니다. 성호이익은 이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이고, 성호이익은 이런 설명에 부합된 인물이죠. 2번, 갑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했고 우리 역사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성호이익은 이런 역사책을 남기지는 못했고 그의 제자였던 안정복이라는 인물이 스승의 이런 사관을 받아들여서 바로 동사 강목을 저술하게 됩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바로 성호이익의 제자로서 스승이었던 역사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 을은 종두법을 연구해서 실험하기도 했다. 을은 박제가는 정약용과 함께 종두법을 실험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을은 청장관 전설을 편찬해서 문화인식의 폭을 넓혔다. 자, 백과사전유의 저서가 있습니다. 백과사전유의 저서에 보면, 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 있죠. 이 성호사설이 있습니다. 이 성호사설은 이익이 쓴 거죠. 이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봉유설. 이수강이 쓴 지봉유설이 있습니다.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서. 이 청장관 전서는 바로 이등무가 쓴 책입니다. 이등무. 박제가 이등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다음에 유덕공. 그 다음에 서이수. 요 네 사람이 규장과 검서관으로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등무, 박제가죠. 이거는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등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죠. 같은 서울 출신이라는 점은 똑같지만 다른 책입니다. 박제가가 쓴 대표적인 책은 따로 북학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중농학파, 중상학파를 언급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아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책 정도, 보통 이런 책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 정도를 이렇게 외워두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1번, 2번, 3번, 5번을 하나하나 제껴 나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3번 문제 역시 6월달 평가한 모의고사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그리고 이 문제 정도가 EBS 교재 파이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를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정조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장과 그림이 이렇게 보여주고 앞에 어떤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그거. 그래서 이 규장각을 육성한 임금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한 건데, 하지만 변형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연계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이조 전랑이 3사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주던 관행을 없애버렸다. 폐지했다. 이조 전랑의 3사 관리 선발권 폐지했다. 두 번 산림의 존재에 부정했고, 그 다음에 서원 대폭 정리했습니다. 바로 영조죠. 영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조. 1번 국왕의 친위부대 장용령 육성은 정조입니다. 틀렸고, 균역법 시행은 영조 맞죠? 1750년 영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군영 중에서 금이영을 설치한 것은 숙종대입니다. 숙종대 금이영 설치죠. 훈련도감 최초로 선조 때
그 다음에 수어청, 어영청, 중용청은 인조 때, 그 다음에 숙종 때 금이영. 100년 만에 오군영 체제가 완성됩니다. 4번 세도정치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 고종, 흥선대원군이죠. 영조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수령이 9년 단위 향락을 직접 주관하겠다. 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죠. 그 다음 1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14번 문제는 국사 근현대사 통합 문제인데요. 국사 근현대사 통합 문제.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어떤 조약인데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방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선시대 해마다 쌀과 콩 200석 하사, 세견선은 매년 50척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부산포, 제포, 연포를 합쳐 3포라 그러죠. 3포 개방, 3포 개방이고 그리고 교육의 양과 교육의 조건에 대한 약속을 한 게 바로 계약조입니다. 계약조. 이게 세종때입니다. 3포를 개항하고 그리고 3포를 개항하고 어떤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교육을 허락한 것이 바로 계약조죠. 15세기. 부산포, 연포, 제포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근현대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 1876년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가는 교린정책의 일환으로 맺어졌다. 교린정책 일환으로 맞죠? 교린은 친선추구정책, 친선추구정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른 이웃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친선을 추구하는 정책.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사명대사의 파견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명대사는 임난 종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 국교 정상화되는 조약이 기후약조죠. 이게 1609년입니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기후약조가 체결되는데 이때는 부산포 하나만 개항하죠. 부산포만 오로지 개항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 바로 직전에 사명대사가 일본의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명대사의 도일은 기후약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대사란 인물 자체가 임진왜란과 그 직후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약조와는 구별될 수 있죠. 계약조는 부산포, 연포, 제포, 조선 전기 때는 부산포, 연포, 제포가 개방되었고 조선 후기 때는 부산포만 개방되었다는 사실만 알아도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포, 연포, 제포, 여기는 부산포.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선 전기구나. 조선 전기고 사명대사 맞지 않구나. 답 2번이 답이죠. 3번 운요 사건 직후에 체결되다 맞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맞고 불평등 조약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외법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있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15번 문제는 어떤 왕의 재기간이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건데 요즘 국산 문제가 그렇다시피 조금 이제 세밀하게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누군지 알겠죠? 왕 누구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서울과 지방에서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서울과 지방에서 천거된 선비들을 중용했습니다. 천거, 추천. 그 다음에 이들은 소학으로서 인재를 기로 소학을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향약을 시행했죠. 향약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김효년에 결국 구신들의 불만을 받아서 구신들의 반발을 사서 김효년에 참혹한 변을 당했다. 망극한 화를 당했습니다. 김효년의 화, 향약, 소학, 천거, 추천, 현량과. 그럼 이 네 가지 힌트를 주었을 때 매치가 되는 인물은 누구죠? 조광조죠. 조광조 등 중종 때 활동했던 기묘살인들입니다. 기묘살인.
김효년에 화를 당했던 살인들 김효살인이고 이들